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44회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예. 잘 지내셨군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언제 했지? 월요일. 아, 월요일 한 다음에 오늘 목요일이죠? 네. 녹음을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좀 미뤄져가지고 이번 주에 2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간 뭐 했는지 물어보면 좀 그런가?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저 어제 영화 봤어요. 영화? 아. 무슨 영화 봤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아메리칸 스나이퍼? 네. 봤어요. 어제 그거 같이 보고. 봤잖아. 그랬나? 나 와이프랑 봤는데. 글쎄요. 제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어땠어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거 저희 같이 봤잖아요. 네. 본 다음에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서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렇지. 많이 남더라고요. 영화 보고 그냥 헤어졌어. 뭐가 남았어요? 그냥 생각이 앙금? 계속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이랑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허트로커 보는 느낌이 좀 전 들었었고. 나도. 맞아. 되게 리얼하게 또 현대전을 다룬 거니까. 허트로커는 그거죠. 그 지뢰 폭탄 해체하는 제거반. 사람. 그죠. 그거랑 되게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네. 거기 주인공이 굉장히 우직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나의 동료를 죽이는 적을 최대한 많이 사살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들을 여기서 느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이스라엘 편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에게 저항하는 거, 무력의 시위가 정당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때 얘기할 때, 그죠? 근데 그 영화에서의 장면들 보면 좀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놈으로 묘사가 되는데, 감독이 좀 그거를 담담하게 그렸어요. 아주 나쁜 놈으로, 사악한 놈으로 그리지 않고,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드릴로 머리 뚫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정말로? 자국민이지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절대 말 섞지 말아라. 미군들이랑 말 섞지 말아라. 그러면 저는 과거에는 그건 잘못이다. 민간인을 공격한다든가 일종의 테러리즘 같이 느껴지는 것들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저 다른 패널들 입장에서는 저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어쨌든 다르게. 미군과 그 이라크 전쟁에서 양쪽에 대해서 다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거를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앉아 있구나. 그랬구만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 재밌게 봤어요, 그죠? 그리고 전쟁 영화가 좀 땡기는 것 같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까? 아메리칸 스나이퍼 봤고 저도 봤습니다. 나 빼놓고 셋이 영화 보러 갔다 왔어. 깡 선생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이제 정신이 없는데. 바쁘지. 예. 지난주에 공개하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되게 축하해 주셨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슬퍼했다는 얘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뭐 정신 없죠 지금. 이거저거 준비하느라고. 네. 결혼 준비하면 정신 없나? 그럼요. 그냥 멍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내 인생이 날렸구나. 돌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거. 아니야 행복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막 죽을 것 같아. 피부 관리도 받았다며. 예. 피부 관리 이런 것도 좀 받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좋긴 좋던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 예. 뭐 해줘요 피부 관리하면? 피부 관리 하면 이제 소가 핥아주나? 그런 느낌이 나. 그죠? 누가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주는 느낌이 나. 아니 저런 드립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뜬금없이 소가 핥아준다는 고양이도 아니고. 욕할 뻔했어. 그래서 피부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야지.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진짜요? 슬림해 보이려고. 예. 결혼하기 전에 다 이런 거 하는군요. 그 후에 이제 1년 동안 급속도로 그렇구만 찌게 됩니다. 김도희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이. 네. 코를 곧 잘라야 된다고. 하지마 이 자식아 그만해. 코가 일하면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래? 저 여기 뭐가 나가지고 왼쪽 코 등에 뭡니까 그거?
바이러스? 저 너무 오랜만에 나서 어려서 이거 많이 나긴 했었는데 피곤하면은 물집 생기는 거. 여기 입 옆에 이렇게 나듯이. 네네. 좀 씻고 그러시지. 네. 피곤해서 막 그냥 잤더니. 저걸 뭐라고 그래?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나? 대상포진은 아니잖아요. 그거랑 근데 같은 바이러스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요? 대상포진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던데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그거 신경계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다시 발병을 하는 건데 저거는 대상포진 아니고 입 옆에 이렇게 찢어진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물집 같이 생긴 거. 무좀인 줄 알았지, 또. 물집이 생기는 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성 같은 게 되는 거고, 네.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고 이제 좀 따끈따끈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세균 감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아마 뭐 바이러스겠죠? 아유, 빨리 치료받으십시오.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지난주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코에 혹이 났어요. 약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보세요. 약국에 갔더니 이거 약국 처방으로 안 된다 병원에 가라고 하셨는데 뭐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 못 가셨는데 영화는 또 보셨어요. 되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뭐게 다채롭게 보내셨군요. 그래서 오늘 지대북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호모 루덴스 네. 깡 선생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2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 바로 진행하지 뭐, 그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도 안 돼. 근데 이거 알겠어요. 읽어줄게. 이게 영혼들의 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거 실제 있는 책이에요? 책도 안 가지고 오셨어. 필이야? 진짜 책을 안 갖고 왜 증거를 안 보여줘? 네가 쓴 책 아니야? 아니야. 강 선생님처럼 책을 들고 와야죠. 뉴에이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고전, 뉴에이지의 고전. 아무거나 막 갖다 놓죠. 일단 잠깐 보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얘기 한 다음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독실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 이야기하세요. 일할 때 만나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지난 1월 27일 그거 보셨습니까?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어마어마한 게 발견됐죠. 뭐냐면 200년 된 명상하는 승려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네. 봤어요? 봤어요. 봤죠. 그 기사도 보고. 그거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나는 그걸 지금 명상 중이다. 그걸 보는 순간 명상 중에 계시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 작가 얘기하면 미라가 발견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200년 됐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간단히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한 다음에 책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몽골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꽃 자세로 앉은 약 200년 된 라마, 승려죠. 라마가 미라가 발견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승려가 아직 죽지 않은 채 여전히 수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승려는 죽지 않았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한 분이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아니야. 네, 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꽤 많아요.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사장님 포함 2명. 나 포함해서 2명 됐고 일단 알겠습니다. 언론은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베리안 타임즈에도 보도됐고. 깜짝이야. 야, 시베리안 타임즈는 뭐야? 시베리안 타임즈요? 깡 선생 빵 터졌어. 출처도. 내가 이거 들어가 봤어요. 이게 좀 이상한 데인가 들어봤는데 이거 좀 러시아 쪽에서는 좀 유명한 거 같더라고. 그지 뭐 그럴 수 일간 스포츠 이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일간 시베리아.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몽골 언론인 우글루니 소닌, 그다음에 영국 BBC 등에서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진 BBC 맞아? BBQ 영국 BBQ에서 발표된 그래서 사진 봤어요? 혹시? 네. 봤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거 미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잘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라마다 보존 상태가 좋은 거는 그 정도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이런 미라가 새로운 건 아니고 명상하는 미라가 조금 흔한 거긴 하대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전문가들의 말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울란바토르 불교대학. 울란바토르는 이제 몽골이죠.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거기 불교대학이 있나 봐. 거기 이름이 좀 간쿠긴 프레부밭 몽골 불교 미술 연구소 설립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고유 명사들을 다 지어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라마는 왼손은 펴고 오른손은 경전을 설명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모습과
고대 불교 라마들 전통을 종합해보면 라마가 깊은 명상에 잠겨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왼손을 이렇게 펴고 있거든. 왼손을 펴가지고 좀 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수트라라고 그래요. 수트라 아시나요? 그러니까 경전을 좀 이렇게 요약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수트라인데 수트라 자체가 경전이라는 그죠?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트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 네. 근데 이게 명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래.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있어. 뭐 티베트 달라이라마 주치의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외과 의사 유명한 사람 다 나와. 베르 케르즘 박사 역시 진짜로 명상에 잠겨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 BBC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척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됐는지 과학자들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견되냐면은 1월 27일이죠. 지난 1월 27일 날 몽골 울란바토르 주변에서 발견이 됐어요. 미라가 소가죽에 쌓인 채 발견됐는데 엔토르라는 45세 도굴꾼 남성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미라를 동굴에서 발견한 뒤에 암시장에 팔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숨겼는데 딱 걸린 거지, 그지? 몽골 경찰이 압수해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정밀 검사를 위해서 몽골 국립부검센터 옮겨져 있어요. 근데 옷을 벗겨놨더라고. 아니 부끄럽게 옷을 벗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벗겨놨어요. 그래서 법의학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특수한 명상 상태로서 툭담이라는 거래. 툭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어는 잘 안 나와서 외국어도 좀 봤거든요. 죽음에 대한 명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툭담이라는 것에 빠져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 미라가 누구냐? 미라의 정체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예측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티베트 고승 중에 다시 도르초 이티길로프 라는 사람이 있대. 유명한 고승인데 그 사람의 스승일 거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대요. 미라가? 미라가. 안악수나무는 아니고? 안악수나무? 어쨌든 다시 도르초 이티길로프는 누구냐? 이 사람 역시 미라로 발견됐어요. 1927년에 열반에 들어가지고 2007년 미라로 발견됐는데 이분도 보존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승려들이 라마가 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사원에 안치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원에 안치한 뒤에 체온이 일부 올라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갔대. 근데 어쨌든 과거 사례를 보면 툭담을 경험한 사례가 50년간 40건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툭담에 들어갔다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없지. 어쨌든 이분 사진도 봤거든요. 이분 좀 약간 살집이 있으셔. 통통하신데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얼굴이 좀 무섭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 어떤 명상 중에 계신 건 아닐까? 그럼 근데 다시 살아난 적이 없으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명상 중에 있다. 계속? ING. 그 시체는 유지되고? 왜냐면은 어쨌든 상온에 노출됐잖아요. 뭐가 예전과 다르게. 신체가 돌아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계시겠지. 신체적 죽음은 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식물 상태인가요? 그럼 일종의? 그렇겠지 뭐 그죠? 아니 저도 그런 분을 최근에 봐가지고. 그래? 예, 국무총리 하고 계시는데. 식물 국무총리. 요거 괜찮아? 위험하지 않나? 그죠? 뭐가 정신은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싶으신데 육체는 국무총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종의 이거가.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온 이분은 죽었죠. 생명 활동이 끝났잖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 깊이 있게 명상을 하다가 보면 이제 죽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삶과 죽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을 것 같아요. 심장 박동 엄청 느려지고 호흡도 굉장히 느려지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영혼을 뭐 있다고 믿고 태장님이 이제 영혼의 여행을 꺼내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영혼은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물론 죽음의 정의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실 의사마다 다르고 의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심장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뇌 활동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깊은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뇌 활동도 이게 점점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느려지고 얕아지고. 그러면 이제 경계가 없다고 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이러다가 사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분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보면 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 아닐까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해? 돌아가신 거 아예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아니면은 뭔가 김도희님은 지금 이걸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신 겁니까? 예. 뭐 살아있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신체적인 기능이 정지했으면 죽은 거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재밌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체적인 정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의학적인 비판도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팸 레이놀즈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또 나왔어. 팸 레이놀즈 이 지겨운 팸 레이놀즈. 또 어떤 거냐면은 팸 레이놀즈가 그 두 가지가 멈춰요. 호흡도 멈추고 심장 박동도 멈췄는데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사후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후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사들이랑 회의주의자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아니다. 죽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뇌가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멈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회의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회의주의자들은 육체적인 멈춤이나 어떤 뇌 활동의 정지가 꼭 죽음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비판했으면서 여기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봐라 미라 딱 측정했을 경우에 심장도 안 뛰고 어떤 측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팸 레이놀즈는 살아났잖아요, 다시요. 그렇긴 하지. 응.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영혼도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면 영혼들도 다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있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귀신 유령도 다 살아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거랑 살아있는 건 다른 거죠. 그렇지. 그 어떤 이분이 그런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떤 내적인 세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영혼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육체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끝난 게 확실하고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수분도 많이 잃어버렸을 거고 사실상 거의 나무 껍질 같은 수준으로 그렇지. 식물은 살아있고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물학적인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전기 신호, 뇌에서의 전기 신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효소들의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영혼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영혼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 승려인가요? 그분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믿는 관점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분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가? 어쨌든 일단 그거죠.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있지.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육체는 죽은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영혼을 믿지 않으면 단순히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은 없지만 어쨌든 개인의 내적 세계가 미세하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미라를 보면서 하게 돼가지고 전기 신호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뇌에서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신호랑 상관없이 그렇지.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의식을 주관했던 부위는 뇌잖아요. 네네. 그럼 뇌에서의 전기 신호는 없지만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현재 약간 이제 젤리 같은 상태겠죠. 그렇지. 수분이 완전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분자의 움직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자의 진동 그렇죠.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까지도 뭐 의식 그 내적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적이 돌도 내적 세계가 있냐?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 그렇구만. 근데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서 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살았다 아직 살아있는 거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 삶과 죽음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명상을 하고 있는 속성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좀 의학적인 삶과 죽음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다 하겠죠. 그런가? 그래서 난 보는 순간에 살아계시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정말? 기사 보기 전부터? 아니 기사 보고서. 그러면 저 질문을 할게요. 오히려 이제 냉동된 상태로
그 산에서 조난당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지난 사람, 이게 미이라 같은 형태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진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보면 막 피부까지 어떻게 뽀얗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조차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상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살아있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더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분들은 소멸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명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지. 명상 중에서 그 아주 미약한 수준을 붙잡고 계시지 않을까. 누구나 명상은 하지 않지만 죽기 전에 의식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고, 그치.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몸이 점점 졸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꿈도 꿨을 거고, 그럼 그거의 연속으로서 그 사람도 명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 분만이 그럼 불멸에 명상에 가능한 건가? 생명을 뛰어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점점 얘기할수록 내가 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송 산으로 보내지 말고 빨리 초점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안드로메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얘기할 것도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인 건데. 일단 보도록 하죠. 이런 방송도 있어야지, 그지? 거의 뭐 책 소개를 이런 책으로 하는 방송은 우리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을, 그래서 요 생각을 좀 간직하고 갑시다. 이 툭담에 빠진 승려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제 보류한 다음에 영혼들의 여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기. 왜 보류해? 왜 보류하자. 살아계 지 혼자 보류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안 들어. 원래 제목은 뭐 똑같아. 저니 오브 소울스. 뭐요? 영혼들의 여행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니 아닙니까, 저니? 이렇게 보죠. 그래서 뒤에 얘기가 보면은 뭐 케이스 스타디즈 오브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즈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삶과 삶 사이에 있는 사례 연구 뭐 이런 거야. 맞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얘기를 하면 LBL이라고 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LBL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클 언제 뉴턴은 사람이에요? 언제 쓰여진 책이고? 이게 없어. 쓰여진 건 언제였냐면은 20년 정도 된 책이에요. 오래됐네. 오래됐네요. 20년 정도 된 책이고, 마이클 뉴턴은 내가 사망했는지 좀 확인해 봤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예요? 최면술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면이라는 것이 어떤 학적 연구로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무시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좀 사용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담 치료, 그러니까 치료가 되니까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최면 치료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대요. 40년 정도 최면 치료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BL이라는 걸 알아낸 거는 약 3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면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시겠네요. 이미 이걸 읽었다고 하시더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면 LBL은 뭐냐면은 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전생을 퇴행하는 최면도 있을 거고, 근데 확실하진 않지. 이게 정말로 전생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전생을 퇴행시켜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최면도 있을 거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치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확실히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은 이걸 알아낸 거야. 전생에 가서 죽는 순간에 일단 한번 가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는 어떤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그 사이에서 굉장히 독특한 체험들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기록한 겁니다. 당연히 이분도 그러면 최면을 통해서 전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얘기를 해. 자기가 회의주의자고 이런 걸 안 믿었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전생 퇴행, 전생으로 한번 가보는 것, 그게 실질적인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면 한번 전생으로 한번 가봐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치료가 가능하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봤었는데, 어떤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암시만 줘도 그 전생과 전생들 사이에 있는 공간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더 좋았대요. 더 빠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의심하지 않고 어차피 치료가 되니까, 치료 자체가 목적이니까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걸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30년 동안. 지난번에 종교편 할 때 종교학자들이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신이 있는지 아닌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 사람들 사례들을 관찰하는 건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프레그머티즘이라고 해서 실용주의라고 번역되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계속 이유 없이 뭐 관절염이 아닌데도 무릎이 아파. 근데 이제 최면을 걸어서 해보니까 과거에 뭐 2차 대전 군인이었는데 내가 무릎에 총을 맞았었다. 바로 뭐 그거야.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정생인지는 솔직히 모르지. 아니지, 뭐 전생이 모르지야. 아니야? 근데 어쨌든 모르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LBL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LBL은 과거에 있었던 삶과 삶 사이에 있었던 그 생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9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맞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29명 같은 경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체계화 시켜요. 그래서 이거 글로 발표한 게 영혼들의 여행이 됐고, 출간 직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에이지 분야의 고전으로 읽히면서 20년 동안 계속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네, 한국판이 나온 거죠. 한글판도. 한국판은 94년에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계속 재판 인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대단하네. 있을 것 같아. 대단하네. 근데 이게 사실 요번에 다시 읽었거든. 근데 감흥이 좀 떨어져. 아 진짜? 근데 어떨 때 이걸 읽었었냐면 사실 그때 사고 났었잖아, 그지? 사고 나서 막 미스터리 막 뒤적일 때 그때 읽었을 때 마음의 위안이 사실 되긴 했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한 감동으로 전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조금 나 솔직히 나도 이거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위안이 될 수 있겠다는 거에 되게 동의했던 게 어제 저도 이제 영화 보고 가면서 그 죽음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 네네. 영화 안에서.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죽음들 그 안에서 영화에서 싫어하니까 있었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죽을 거고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면서 먹먹하면서 뭔가 두려우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영혼의 연속성상이 있게 되고 영혼들이 여행을 갔다 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진짜 현실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 그지? 근데 굳이 나도 읽으면서도 좀 한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책을 읽기 전에 사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후관이 있잖아요. 가장 부합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에 너무 부합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책들이 너무 많아. 근데 좀 제가 여러 가지 읽었거든요. 많이 읽진 못했어. 근데 좀 추천할 것과 추천하지 않을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추천하는 거는 이제 근거는 뭐예요? 이거 근거 들어줄게. 일단 여기 이제 어떤 그 독보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후 체험에 대해서 독보적인 연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레이먼드 무디. 이거 사람 너무 유명해가지고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번역하면 자꾸 영어로 해요? 미안해. 우리 글로벌 방송 아닙니까, 그죠? 번역하면 제가 읽었던 건 3 이후의 3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걸 읽었었는데 이게 절판된 거야. 나 알고 봤더니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으로 번역됐더라고요. 이전 제목이 더 좋다. 그치? 나도 3 이후의 3이 좋은데. 그리고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 책은 좀 추천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 경험론, 그러니까 귀납적인 측면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낸 사람이야. 그래서 선구적인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분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우리 1회. 그거 재밌습니다. 참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자기 그 천국 갔다 왔다고. 그 얘기하려고 이제 비추천하는 책으로. 그걸 설명할게요. 그거 이제 사기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알렉스 말라키라는 아이가 썼던 천국에서 맞아.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일 줄 누구나 알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 왜 이게 거짓말 같은가. 봤어요, 그러니까 책도. 이걸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안 읽었어. 읽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이제 거짓인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하기 힘든데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나이 그래가지고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못 믿겠어. 근데 이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말라키가 썼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이 밝혀졌어요. 밝혔죠. 그렇죠. 양심선언. 그러니까 2004년에 그 6살 나이로 말라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다음에 이제 6살이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도 봤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막 해. 그래가지고 머리 좋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책으로 출판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나왔었고 영화가 그렇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출판사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사실 나는 죽은 적이 없었다. 천국에 가지도 않았다.
천국에 가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했다. 성경도 안 읽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아이 말라키. 애가 그렇게 했다고요? 출판사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이었다.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말하라고 계시를 받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야. 어쨌든 근거는 다 없어. 근데 우리가 근거로서 이론의 적합성을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합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불편했냐면은 선과 악을 의인화시켜요. 그러니까 사탄이 등장하는 거야.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해. 사탄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자기한테 막 속삭인대. 네 아빠가 죽었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 무섭고 끔찍하게 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막 이렇게 광이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살짜리가 상상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건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악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사고관에서부터 출발한 책인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어른이 되면서 알잖아요.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어요. 뭐가 싫으냐면 이제 선악을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거. 사탄이 있고 뭐 천사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지옥이 등장하는 것들. 이거는 지옥이 그때 우리 연옥에 대한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해 봤을 때 신이 선한 존재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지옥이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켜. 아니 당신 죽어보고서 그래? 그 말을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힘들 것 같다라는 거지. 어쨌든 독실이가 곧 죽일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말하기 힘들지.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 너무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 쓰여졌던 사후세계에 관련된 책들은 좀 불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3 이후의 삶이나 나는 천국을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단 영혼들의 여행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그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진 않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뭐와 좀 연결되냐면은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곳. 티벳? 그죠. 어떤 그 베다 철학이나 우파니샤드나 어떤 티벳 불교가 조금 연결돼 있긴 하고 사실 반대지. 이런 책들 때문에 내가 거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자 소개는 뭐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최면요법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뉴턴 연구소가 지금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최면요법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책을 좀 많이 썼어. 영혼들의 여행, 그다음에 영혼들의 운명, 영혼들의 기억, 영혼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상담 활동에서 물러나가지고 강연이랑 훈련만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결론 얘기할게요. 책이 사례가 많아. 그래가지고 바로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 자기가 이제 최면요법, LBL 해본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결론. 인생이 영혼들의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은 뭐였냐면 하나의 학교였던 거야. 내가 배움을 위해서 찾아왔던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면 꼭 군대 같아. 딱 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그건 그게 혹시 일인가요? 그렇죠. 배우기 위해 온 거. 이 책뿐만이 아니라 레이먼드 무디의 책이나 그러니까 요쪽과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비슷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나 군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이제 비유하자면 연극과 동일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거죠. 이 연극의 주인공, 감독, 각본, 관람객 모두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이 인생을 만들어낸 모든 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야. 내가 이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심판자 같은 건 없어. 그리고 나의 외모나 환경은 내가 선택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어떤 그 환생이 많고 훈련되고 레벨이 높은 영혼일수록 도전과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삶과 어려운 환경을 선한다라는 거죠. 야, 재밌다 이거. 근데 그래? 그 관점이 너무 재밌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이건 신종 아편이다. 종교 아편 아닙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 아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불합리성을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더 훌륭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지. 있는 거네. 덮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뭐 비판을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선택을 할 때 외모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쫙 있고 아니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하는 건가?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가 같은 데서 봐. 영화관 같은 데서 내가 내 업보, 내가 처리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돼. 아, 참,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을 살지가 보여요? 아니면 기본적인 스펙들만 쫙 써 있어요? 스펙이 있어.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 삶이.
그럼 그냥 겪어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약간 아바타 들어가듯이. 그렇지, 아바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걸 다 읽어보잖아요? 그럼 두 세계가 약간 분리되게 설명해.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 이 지구는 지구대로 막 태어나고 죽고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영혼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데, 굉장히 위안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걸 보면. 아, 그래? 표현 얘기한 게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조금 이따가 물어뜯어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인생의 나라는 존재. 예를 들어 독실이다. 그건 배역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진짜 나는 이제 더 크고 참된 존재다. 라는 거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그 뭐야. 버마이리어. 개인이라는 아트만이 있고, 사실은 그 아트만은 브라흐만이라는 거대 일부분이다. 라는 거죠. 막 갖다 붙이지 마. 알았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이게 뭐죠? 우리 1회 때 했을 때와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생이란 거는 영혼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례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임상 사례들을 자기가 종합을 한 거죠.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LBL이라는 게 이제 전생 체험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 친구들이? 원래 사람들이? 이제 최면에 전생 퇴행 요법이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레드선 그거 아니야? 어떤 거? 레드선 옛날에 TV에 나오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거는 그 전생 체험들 사이에 어떤 그 공간에 갔다 오게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천국, 영혼의 세계 이런 데 갔다 오게 한다는 데에서 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생에 대해서 제 전생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예. 전생 뭐였어요? 조선 말기에 죽창을 들었다는. 진짜로. 정말로? 어디서 그걸 들으셨어요? 세례명도 있으시면서. 타로점 보면서? 저도 다 그 영적인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스테파노는 전생에 조선에서 죽창을 들었었군요. 스테파노라고. 동학혁명군 이런 거였나? 아,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따가 보면 보겠지만 깡 선생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례. 그거 이제 읽어줄 거야. 근데 이분이 그냥 정리만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라라고 정리한 거야?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서 LBL 요법을 받아라까지. 그렇겠지. 근데 믿는 것 같고. LBL 요법을 받아라. 자기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믿는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처럼 쓰셨겠네요. 아마도. 그랬겠지. 사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야. 인생이란 영혼들의 여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 그 기본적인 세팅 이제 일종의 윤회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쵸? 전생 태형 요법을 하니까. 근데 최 사장님은 지난번에 그 하나의 거대한 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대로 한다면 연속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혼들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분화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어떤 영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 동시에 이 세상에 둘로 와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이 사람이 그냥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한 존재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다시 윤회했을 때는 3명으로 윤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실제로 나오니까. 그러면 영혼들은 시간에 초월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귀독돼 있나요?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면 어느 정도는 귀속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시간의 다차원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혼자서. 네, 그거는 시간이 되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승에? 이승에, 그치. 소울메이트 같은 거예요? 소울메이트는 또 있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것처럼? 회계사상 같은 건가요? 그 소울메이트는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영혼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영혼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서 잘 만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반면에 한 명의 영혼이 분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에 계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있어야만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을 초월해서 이번엔 한번 나 조선시대에 태어나볼래? 이번엔 한번 뭐 원신도 한번 신석기 시대에 가볼래라고 선택할 수 있든 시간을 초월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분화 같은 거는 그 개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그건 아니고 시간에 여기서 어느 정도 그렇죠. 있는 일단 줄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목차 자체가 죽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귀향한 다음에 되게 재밌어. 그럼 중앙 터미널 같은 데 도착하거든요. 영혼들이 모이는 터미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너 어디 가라. 배치를 받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환생을 준비해서 출생하는 그런 시간의 순서대로 이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다 기억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렇지. 그걸 받으면 최면을 받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지. 29명의 사람들을 다 다른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이제 재조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잠깐 보면 이따 줄거리 얘기를 좀 할 텐데 줄거리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에 대한 평가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한다라는 거였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안내자들이 한 명씩 있어. 자기를 안내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내해주는 그 마스터들이 삶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영혼들한테 레벨이 있대. 1레벨, 2레벨, 3레벨. 이 사람이 이걸 정리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색깔이 있대. 첫 번째는 가장 1레벨 애들은 흰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레벨, 노란색. 뭐 3레벨은 노란색인데 좀 짙은 노란색. 4레벨은 푸른색. 장비가 점점 좋아지는군요. 5레벨 되면 약간 보라색이 난다. 현질도 할 수 있습니까? 현질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며 용감한 영혼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점점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현실에서는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영혼들도 경쟁을 하는 거네요. 근데 그 얘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레벨로 이렇게 분류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료적이거나 경쟁하는 단계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겠네. 그러니까 빨리 내가 레벨업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영혼의 그룹들이 있대. 학원 다니고 레벨업 하려고. 그러니까 안내자들이 있는 거죠. 영혼들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평균 15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나중에 귀향하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인생의 연극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대. 그래서 뭐 3명인데도 있고 뭐 9명인데도 있고 뭐 20명인데도 있고 7인회 뭐 십상시 이런 그렇지. 거죠. 그렇구만. 모여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도 영적 세계에서는 절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성장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반면교사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갑게 서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래요. 웃고 놀리고 너 삶에서 왜 그렇게 살았냐 막 웃고 놀린다. 너 내 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배역일 뿐인데도 과도하게 몰입하고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근데 웃긴 거야, 그지? 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거기 모입해가지고 내가 드론을 막 돼가지고 막 하는 거지. 근데 막 혼자 막 오버하고 열불 내는 거야. 근데 사실 끝나고 나면 되게 부끄럽잖아, 그지?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사실 이걸 좀 체험을 했어.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드론 날리기 말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과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비군 훈련 가서 느꼈어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제가 좀 군대 많이 늦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 통지서 날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군 전역할 때 너무 군대가 싫어가지고 여기를 바라보고 오줌도 안 난다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대로 가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통지를 받는 순간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갔어. 2박 3일. 얼마 전이었죠? 그렇지, 얼마 전에 간 거야. 갔던 거죠. 제가 많이 늦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제가 연천 지역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맨날 똥냄새 나고 그냥 최악의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대에 딱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인 거야. 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산도 푸르고 하늘은 하늘색이고 그냥 꽃향기 날리고 그런데 이제 살쪄가지고 배부른 이제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야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군생활 제대로 할 걸 생각이 들었어요. 숨어 다니고 막 짱 박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군생활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사장. 그렇습니다. 나 여러 가지 막 사고도 치고 막 그랬지. 그 고문관이었어요.
일단 보면 심지어 장교였잖아요. 조용히 해! 관심 장교였어요. 일단 잠깐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다 전부야. 전부이긴 해가지고 결론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지. 그 사례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내가 정리해보니까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내용이 다 나오긴 했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토론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시죠.